오늘의 주제는 나라다운 나라입니다. 논어 1장 5절의 내용인데요. 공자님께서 직접 이렇게 제목을 붙이신 것은 아니고요. 제가 붙인 겁니다. 어떤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인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죠. 子曰：道千乘之国，敬事而信，节用而爱人，使民以时。 자왈 도천승지국 경사이신 전룡이애인 사민이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내용의 뜻은 이렇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전차를 1000대 이상 가지고 있는 큰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도가 필요하다. 첫째, 어떤 일을 잡돌이할 때는 신뢰로서 해야 한다. 둘째, 씀씀이를 규모 있게 하되 반드시 사람을 위하는 생각을 먼저 가져야 한다. 셋째, 백성을 부릴 일이 있으면 민생에 피해가 되지 않게 때를 잘 살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글자를 한 자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자왈 그랬죠. 자는 아들 자자인데 여기서는 아들이라고 하는 뜻은 아니고요. 존칭의 의미입니다. 공자, 맹자, 노자, 장자, 증자 등등 이런 것들처럼 앞에 성 뒤에 자자를 붙이면 큰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공자님의 성이 공씨니까 공자왈이라고 해야 되겠지만 공자님은 잘 아시다시피 워낙 큰 스승이잖아요. 그래서 논어에서는 물론이고 다른 책에서도 아무것도 안 붙이고 그냥 자왈이라고 하면 공자왈 이렇게 통합니다.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입니다. 공자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 내용이겠죠. 도천승지국 그랬는데 도는 길도자고요. 여기서는 원리, 원칙, 근본 도리 그런 정도의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은 일천천자, 승은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전차의 대수를 가리킵니다. 지는 갈지자, 여기서는 어조사고요. 뭐뭐의라고 하는 뜻입니다. 국은 나라 국자고요. 도천승지국, 도가 필요하다 이건데 무슨 도냐 하면 천승지국의 도입니다. 천승 그러면 전차 1000 되고요. 전차는 전쟁할 때 쓰는 전투용 마차 아닙니까? 일반 승용 마차는 나무로 만들면 되지만 전투용 마차는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동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요즘이야 뭐 흔하고 흔한 것이 쇠이지만 옛날에는 쇠붙이 구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이거는 대단한 전략 물자입니다. 한 나라에 전차가 1000대 이상 있다. 강대국이라고 하는 거죠. 공자시대에는 나라라고 해봐야 대개 요즘으로 치면 우리나라의 군 하나 정도 또는 작은 시 하나 뭐 그런 정도였습니다. 어쨌든 천승지국이라고 하면 그래도 나라 꼴을 갖춘 큰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는 도가 있어야 한다 그건데 어떤 도가 필요한지 봅시다. 첫째는 경사이신, 경사이신의 도입니다. 경은 공경할 경자죠. 여기서는 잡돌이하다, 추진하다 그런 뜻입니다. 사는 일사자고요. 그러니까 경사 그러면 일을 추진하다 그런 정도의 뜻이 되겠습니다. 이는 써이자고요. 신 이거는 믿을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큰 나라에서는 국정을 볼 때 신뢰가 필수다 그런 말입니다. 정치에서 신뢰라고 하는 거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옛날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치에 있어서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내용은 논어 12장 7절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명문입니다.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여기서는 내용만 잠깐 훑어보고 가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공자님의 제자인 자공이 공자님한테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정치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그랬더니 공자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게 뭐냐? 먹을 것을 충분하게 하고 군사력을 강하게 하고 백성에게 신뢰를 주는 것, 그게 정치다. 그랬더니 자공이 다시 여쭙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셋 가운데서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무엇을 먼저 버려야 합니까? 뭘 버려야 하겠습니까? 공자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군사력이다. 군사력이다. 국방을 먼저 포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인데 자공이 한 번 더 여쭙습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나머지 둘 가운데서 식량과 신뢰 둘 남았죠. 그 가운데서 하나를 더 포기해야 한다면 무엇을 먼저 버려야 합니까? 그랬더니 공자님은 단호하게 식량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경제를 포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자고로 전쟁 때문이든 식량 때문이든 사람은 어차피 다 죽게 돼 있다. 그런데 백성의 신뢰가 없다면 나라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 국방도 중요하고 경제도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도 군주와 백성들 사이에 신뢰가 있을 때 얘기고 신뢰가 깨지면 국방이고 경제고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신뢰를 강조하신 거예요. 나라에 어떤 도가 있어야 하는가? 두 번째는 절용이애인입니다. 절용이애인. 절은 마디절자이고요. 대나무에 마디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묘사하는 글자예요. 사람의 골격에도 마디가 여럿 있죠. 근데 우리가 절약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절약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안 쓰는 것이 아니라 절도 있게 규모 있게 쓰자. 그게 절약이에요. 쓸 때는 쓰고 안 쓸 때는 안 쓰는 것. 그겁니다. 용은 쓸 용자고요. 재정 지출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용은 규모 있게 돈을 쓰자 그런 말입니다. 이는 말리을 이자고요. 어조사죠. 애는 사랑할 애자입니다. 이는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절용이애인은 돈을 아껴서 규모 있게 쓰되 사람을 먼저 생각하자. 우선순위에서 사람을 최상위에 두자. 그겁니다. 현대 세계적인 석학들이죠. 노엄 촘스키 그리고 요셉 스티글리츠 이 두 분이 책을 쓴 게 있는데요. 우리말 제목은 경제민주화를 말하다입니다. 경제민주화를 말하다.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의 영어 제목은 People First Economics입니다. People First Economics. 경제에 관한 책인데 사람 중심의 경제학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라고 하는 정치 슬로건 이것도 아마 여기서 나왔을 겁니다. 아무튼 모든 경제정책은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바탕 위에 세워져야 한다. 그런 주장입니다. 이런 걸 보면 공자님은 이때부터 경제민주화의 개념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큰 나라가 가져야 할 도 세 번째 사민이시입니다. 사민이시. 사는 시킬 사자고요. 민은 백성민자, 이는 써이자입니다. 시는 시간, 곧 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사민이시 하면 백성을 부릴 때, 백성에게 일을 시킬 때, 그때는 때를 고려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제가 어릴 때는 부역이라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부역, 이게 뭐냐 하면 자, 동네에서 이제 통보를 합니다. 마을 앞 하천을 정비해야 하니까 집집마다 한 사람씩 나오세요. 그러면 다 나가야 돼요. 이런 걸 부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한 30년 전만 해도 조기 청소라고 하는 게 있었죠.
민방위 대원들이 중심이 돼서 한 달에 한 번쯤 동네 청소를 하는 건데요. 거기 나가봐야 일당도 없습니다. 그냥 나오라니까 나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그런 게 일반적으로 있었는데 먼 옛날 공자 시대에는 더 심했습니다. 지금은 국민이 돈으로 세금을 내면 정부에서는 그걸로 모든 걸 다 해결해야 되죠. 그렇지만 옛날에는 돈뿐만 아니라 노동력도 나라에 바쳐야 했습니다. 이 구절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백성을 동원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가피하게 그렇게 백성들을 부릴 일이 있더라도 때를 고려해라 그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농사일이 한창 바쁜 농번기에는 사람을 불러내지 말고 갓 결혼한 사람들도 배려해주고 병자들이나 노약자들은 빼주고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그러지 않고 막무가내로 백성을 불러내서 곤란하게 하는 거, 그것을 민폐라고 합니다. 이게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자, 오늘 구절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나라다운 나라에는 세 가지 도가 필요하다. 첫째는 경사이신, 반드시 백성에게 믿음을 줄 것. 정치 공작이나 거짓말 같은 거 하지 말고 나라에서 뭘 한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게 평소에 처신을 하라 하는 거고요. 둘째는 전룡이애인. 나라에서 돈을 쓸 때는, 재정 지출을 할 때는 백성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써야 한다 그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경제 민주화를 실천해라, 그런 정도의 뜻이 되겠고요. 셋째는 사민이시. 사람들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할 때 그때는 민폐를 끼치지 말고 해라 그 말입니다. 공자 그러면 흔히 고리타분하다, 구식이다, 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런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에서 보신 것처럼 공자님의 정치 철학은요, 현대의 그 어떤 진보적인 학자들 못지않게 진취적입니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그건 헛소리고요. 공자가 살아야 경제도 살고 공자가 살아야 나라도 삽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